잘생긴 용코치의 멍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밤. 야, 죄송합니다.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잘생기는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드러내도록 할게요. 오늘 그 어미나 쌤하고 2탄을 찍기로 했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출연을 못하시고 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출연하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좀 아쉽지만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이제 함께하는 코치님들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요새 너무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이제 변경이 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지만 우리 레이첼,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오늘 새로운 코치님이 한 분 더 오셨어요. 흔하지 않은 여성 코치님이신데 바로 도로시라는 코치님이 함께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주제가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요즘에 반려견을 교육하는 센터나 업체, 방문교육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보호자님들이 어떻게 조금 유의를 하고 선택을 해야 좋은 센터나 방문교육을 좀 받으실 수 있는지 팁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요즘에 이제 반려견을 교육하는 도심에서 있는 센터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유치원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육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피트니스라든지 뭐 어질리티라든지 매너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앱이나 이제 무슨 네이버 같은 예약을 통해서 방문을 가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점도 당연히 있어요. 교육에 대한 보편화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문화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점도 이야기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보다 좀 유의사항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오늘 그거를 좀 포커스를 두고 한 5가지 정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출연하신 도로시 코치님 말씀을 하셔야죠. 네. 처음이다 보니까 화면엔 저만 나와요. 앞에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안 나와요. 저만 나와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요 반려견 교육을 학과를 나오든 아니면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든 아니면 이제 그 몇 없지만 이런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호자님들이 그럼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센터? 네. 그러니까 도심 안에 들어있는 센터들에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죠. 예전처럼 훈련소에 가시거나 이런 것보다 물론 지방에는 요즘도 많이 하시고 뭐 지금도 경기도권에서는 많이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위탁을 해서 보호자님이 거기에 가서 한두 번 교육받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아이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교육을 받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이 SNS나 이런 거에서도 교육에 대한 방법도 나오고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집에서 따라하는 방법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센터를 찾아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부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 근처에 좀 괜찮은 센터들이 있다면 먼저 교육을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을 이제 SNS나 이제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우시는 게 지금에선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 그게 힘드시면 온라인 교육을 SNS 말고 좀 직접적으로 잘 만드는 그런 센터에서 그걸 보시고 기초부터 좀 배우신 후에 이런 것들을 좀 접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게 뭐 다 좋냐 나쁘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교육을 해요. 근데 여기는 A라는 업체의 교육에 대한 철학이 없어. 어떤 훈련사는 강압적인 방법을 쓰고요. 어떤 훈련사는 이제 긍정적인 방법을 쓰고요. 어떤 훈련사는 그냥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밸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많이 하는데 약간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3가지의 부류가 다 같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호자님들이 혼란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보호자님들이 교육을 받을 때마다 이 훈련사님하고 이 훈련사님하고 교육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방법이 맞냐, 이 방법이 맞냐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맞는 교육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근데 A라는 센터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훈련사분들을 데리고 계세요. 그래서 책임도 없어요. 여기는 어떤 사람이 교육을 할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어디 학교 출신에 뭐 했다고만 하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교육 방법도 달라. A라는 업체는. 근데 B라는 업체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마스터 코치가 있어서 되게 교육의 틀과 이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그 한 센터의 색깔을 맞춰가는 교육을 해요. 그래서 어떤 코치가 교육을 해도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좀 보호자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고 칠게요. 어떤 게 당연히 좋을까요? 당연히 비업체가 그쵸? 당연히 B라는 업체가 좋을 거예요. 근데 B라는 업체가 많을까요? 아쉽지만 우리나라엔 아직 B라는 업체가 되게 드물게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도로시,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코치님들이 계신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케어 같은 경우에는 그날 하루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교육을 해주는지 커리큘럼을 한번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레이첼 씨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조던이 계신지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 그쵸.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그쵸? 가장 중요하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코치님이 있느냐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어떠한 코치님이 어떠한 교육 방식과 철학을 가졌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 센터를 차리신 우리 그 훈련사님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훈련을 하시고 어떤 교육 방법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느냐. 그래서 뭐가 꼭 필요하다? 상담을 꼭 받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쭈쭈에서는 체험권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드리기도 하고 수업을 들으러 오신 분들에게는 1회 한정으로 체험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체험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왜 드렸냐면 상담을 좀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험권이나 이런 걸 이용하셔서 그 센터의 분위기나 교육 방법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거 아니면 산책 수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코치님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당연히 B라는 업체 좋습니다. 근데 A라는 업체가 나쁘냐? 그게 아니라 헷갈릴 수 있고 만약에 A라는 업체를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나랑 잘 맞는 그런 훈련사님이 계시면 그 훈련사님만 계속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B라는 저희 같은 업체도요. 한 훈련사님이 지정이 되면 잘 변경하지 않아요. 왜냐면 보호자님하고도 헷갈릴 수 있고 아무리 저희가 같은 방법으로 해도 훈련사들마다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잘 맞는 이제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훈련소에 어느 경력과 어떠한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격증은 이 사람의 철학과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사의 센터장이나 마스터나 이제 훈련소를 차리신 분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홈페이지에 요새 잘 나오잖아요. 그 인터넷이나 인스타에 봐도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인스타에 보면 거기에 훈련 방식이 다 인스타에 요새 많이 올리니까 그걸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훈련적인 인스타만 올리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경우는 또 한번 걸러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반려견을 교육하는 방법이죠. 물론 그분이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분이 반려견을 교육을 하거나 운동을 시켰거나 하는 모습들이 노출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경험. 얼마나 많은 케이스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훈련사가 있느냐. 경력이 아니라 경험이에요. 경력이 중요하진 않아요.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뭘까요? 센터의 환경? 그렇지. 딱 들어갔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막 정리정돈도 안 돼 있고 그런 환경도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막 갔는데 바닥이 미끄럽고 애들 막 이제 날아다니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외 배변 장소가 좀 비치되어 있느냐, 그게 이제 불편하다면 애들이 배변할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제가 코치님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자기개발과 노력을 하는 코치들이 있느냐. 이거 진짜 중요해요. 반려견을 교육한다는 건 사람하고 함께 발전한다는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고 이렇게 시기가 발전하고 뭐 어떤 생활이 발전하면 반려견의 생활 습관들 모든 것들이 같이 발전하고 달라집니다. 사람하고 맞춰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반려견이 사람과 살면서 발전해야 되는 게 똑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육도 많이 바뀌고 있고 다른 기법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노력하는 그런 훈련사들 아니면 노력하는 그런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 이런 것이 좀 잘 모여있는 센터, 사실 이런 센터 진짜 중요한 센터예요. 얼마나 자기개발과 노력을 하는 훈련사가 많이 있느냐, 이런 센터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갑자기 이제 주제가 정해져 갖고 이렇게 좀 약간 리얼 플러스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지루할 수 있고 좀 무거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제로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용코치의 멍떡! 네, 멍떡이었습니다. 안녕! 안녕!